안녕하세요. 애삼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호주 워홀 한 다루기와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아왔는데요. 호주살이 딱 한 달이 되었을 때 올리고 싶었으나 찍어둔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찍어둔 영상들과 편집을 과감히 다 삭제하고 다시 만드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하하. 아무튼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니 꼭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구글맵에 들어가서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을 설정하면 이렇게 뜰 텐데요.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다 보여줘요. 지금 체크되어 있는 곳이 내가 도착할 곳이고 중간중간 조그만한 하얀색 원이 보이시나요? 그 동그라미들이 버스 정류장을 의미해요. 화면 속에 있는 저 도착 지점까지 가려면 저기 체크되어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 원에서 내려야겠죠? 그러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시고 저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벨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면 호주 교통카드 고카드를 꼭 만드셔야 하는데요. 저는 전에 여기서 고카드를 충전할 때 세븐일레븐에 가서 충전을 했었는데 앱으로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어떤 앱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트랜스링크라는 앱인데요. 앱에 들어가셔서 More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요.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고 탑업을 클릭해주세요. 결제 카드만 연결하면 교통카드에 얼마 이하가 됐을 때 자동으로 충전되는 걸 설정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도 있는데 10불부터 가능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금액으로 충전하는 건 24시간 후에 충전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호주 버스는 꼭 손을 흔들어야 버스가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탈 거라는 손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긴 봤는데 저는 혼자 탈 때 손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멈춰주시길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들어보니 탈 거라는 표시를 해야 멈춰준다고 그런 표시를 안 해서 그냥 버스가 지나가서 놓쳐버린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전기장판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보이로 제품 전기장판을 가져왔는데 진짜 가져오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호주 집 같은 경우에는 밖보다 집이 더 추워요. 아파트는 보일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쉐어하우스는 난방이나 뭐 이런 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좀 춥단 말이죠. 그래서 추위를 진짜 나는 못 느낀다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챙겨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호주에서도 전기장판을 팔긴 파는데 제가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호주 전기장판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막 갑자기 엄청 뜨거워지거나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저도 호주 전기장판을 사용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극세사 이불을 선물 받아서 전기장판 아래 깔고 위에 요 극세사 이불 깔고 그리고 이렇게 덮는 이불까지 이렇게 해서 자고 있는데 진짜 너무 따뜻하게 하나도 춥다는 거 못 느끼고 잘 자고 있어요. 근데 뭐 전기장판도 그렇고 이런 이불도 그렇고 다 호주에서 살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꼭 필수로 챙겨오세요 이건 아니지만 전기장판은 뭔가 한국에서 저는 챙겨오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얇은 패딩인데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얇은 패딩 하나랑 두꺼운 패딩 2개를 챙겨왔는데 이 패딩은 아직 한 번도 여기서 입어본 적이 없고 이 얇은 패딩은 되게 잘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브리즈번이 이제 슬슬 겨울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낮에는 진짜 하나도 안 추워가지고 이 얇은 패딩은 좀 아침이나 저녁 조금 아니면 쌀쌀하다고 느껴질 때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솔직히 두꺼운 패딩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진짜 추운 겨울이 왔다고 느껴졌을 때 얼마나 추운지를 모르겠어서 아직 두꺼운 패딩을 입을지는 모르겠는데, 두꺼운 패딩은 좀 여기서 엄청 추워졌을 때나 아니면 제가 여행 갔을 때 거기가 추운 곳이면은 그때 이렇게 챙겨 입으려고 챙겨왔고요. 여기는 이렇게 얇은 패딩, 뭐 경량 패딩 이런 거를 챙겨 오시면 진짜 잘 입으실 거예요. 꼭 하나쯤은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샤오미 멀티탭입니다. 이거는 워홀 관련 영상을 조금이라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보시고 보셨을 텐데요. 네, 저도 긴 말 안 하고 그냥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잘 쓰고 있고 호주에서도 멀티탭을 파는데 한국 멀티탭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샤오미 멀티탭은 챙겨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3개가 있는 게 있고 5개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더 사고 싶으신 걸로 사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선글라스인데요. 호주는 햇빛이 엄청 강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안 쓰고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선글라스를 꼈을 때 눈뜨기가 정말 편하고 안 썼을 때는 눈뜨기가 좀 힘들 정도로 쓸 때는 엄청 세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챙겨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3가지를 챙겨왔는데 번갈아 가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5번째는 바로바로 이 수건입니다. 저는 호주 수건은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 말로 호주 수건도 나쁘지는 않은데 한국 수건이 확실히 더 좋다고 하시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수건을 5개 정도 챙겨왔고 여기서 선물 받은 수건까지 합치면 총 7개 정도가 있는데 부족함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요. 선크림과 선스틱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호주는 햇빛이 엄청 강해가지고 선크림도 필수여서 저는 얼굴에 바르는 용 하나 그리고 몸에 바를 용 하나 이렇게 2가지를 챙겨왔어요. 특히 선스틱은 추천드리는 게 몸에 바를 때 그냥 휙휙 바르기만 하면 돼가지고 정말 편하게 잘 바르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선스틱은 식물나라 산소수 페이스앤바디 보송 선스틱입니다. 7번째는 바로 이 슬리퍼입니다. 이 슬리퍼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사는 집에 슬리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처음에 여기서 맨발로 다녔었는데 발도 좀 시리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라서 혹시 몰라서 이 슬리퍼를 하나 챙겨왔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래서 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발도 안 시리고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째는요. 이 헤드폰과 에어팟인데요. 저는 뭐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서도 똑같이 전 진짜 아무리 가까운 거리여도 음악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 듣는 걸 정말 좋아해서 헤드폰이나 뭐 에어팟은 필수로 챙겨오긴 했는데 잘 챙겨왔다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던 게 호주 집은 방음이 진짜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본다거나 노래를 듣는다거나 등등 그런 상황일 때 소리를 제 맘대로 좀 크게 틀고 보면 분명 옆방에 다 들릴 게 뻔해요. 여긴 진짜 전화하는 소리도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폰이랑 에어팟을 끼고 이렇게 있고 그러고 있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과 집을 구한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을 구할 때 썬브리즈번이랑 식잡 이렇게 2곳에서 구했는데 그리고 집을 구할 때는 썬브리즈번에서만 보면서 구했어요. 일이랑 집 구한 기간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날짜 계산을 해봤는데 일은 도착한 날부터 첫 출근한 날까지 계산해보니까 19일 안에 구했고 집은 제가 딱 여기 도착한 날에 구했어요. 요즘에 워홀러 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일이랑 집을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맞거든요. 저도 그걸 너무너무 느꼈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굉장히 좀 빨리 구한 편이어가지고 정말 너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 앱이랑 홈페이지 사이트를 진짜 되게 중독된 사람 마냥 엄청 계속 들어갔어요. 수시로. 진짜 심할 때는 넣을 데가 없네 하고 그냥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내일 넣자 했는데 나오고 1분에서 3분 안에 다시 들어가서 또 보고 막 이랬었어요. 진짜 수시로 계속 들어가서 보니까 요즘에 잘 안 구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일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구해지기는 구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시프트라던가 본인이 원하시는 시간, 요일 등등 그런 게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도 일자리가 아예 없고 그런 건 아니어서 저도 물론 굉장히 조급해 했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급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한 달을 살면서 느꼈다기보다는 3년 전에도 그렇고 여기 와서 살면서 더더욱 크게 느낀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 목표 설정을 정말 꼭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홀은 여행이랑은 다르잖아요. 물론 워홀도 크게 보면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단순한 여행으로만 생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 와서 좀 현타가 오는 순간이라던가 좀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으면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시 본인이 사시던 곳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포기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느끼셨을 때 나는 여기까지 충분하다. 나는 여기보다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의 계획에 더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판단이 내려졌으면 저는 돌아가는 방법도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먼 나라 호주까지 왔는데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면 금방 그렇게 포기를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기엔 솔직히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본인이 목표를 설정해뒀던 그 목표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었지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뭐 세 가지를 못 잡겠다 하면은 한두 가지라도 꼭 설정을 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 실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 호주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는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호주에 와서도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여기 환경이 영어를 써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가도 식당을 가도 영어로 다 주문을 해야 되고 그 환경이 영어를 써야 하는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라던가 영어를 낯설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여기 오면은 그런 게 좀 사라지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처음 왔을 때 How are you?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약간 이게 제 입으로 영어가 나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고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영어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어는 환경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 초기 자금으로 300만 원 정도를 들고 왔고요. 그리고 5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비용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대략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쉐어비는 초반 디포짓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포짓 가격까지 포함을 해서 5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비용을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식비는 외식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30만 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식비, 그리고 생활용품, 뭐 기타 등등등 요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총 53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쉐어비랑 이렇게 식비, 생활용품, 기타 요런 것까지 다 포함한 총 금액은요, 한 달에 15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워홀 준비하는 영상에서 여권 스캔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권 스캔 너무너무 잘 됐고요. 그리고 제가 호주에 도착한 날에 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브리즈번인데, 브리즈번에 가든시티라는 곳이 있어요. 엄청 큰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에 정말 웬만한 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착하자마자 가든시티로 가서 3년 전에 만들어뒀던 체크카드가 있어가지고 은행에 가서 카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 후에 환전해왔던 돈을 바로 카드에 넣었고요. 그리고 유심을 사고 드라이기, 고카드 등 필요한 것들을 구매했어요. 가든시티 안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달 후기 영상이었는데요. 다음에도 알려드릴 만한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가득 담아서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